이번 생존기에선 기생충에게 당하지 않도록 빠른 테크 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확보하고 여의치 않다면 우선순위를 바꿔 시간을 절약할 겁니다. 현재 구성 핵심은 기생충 모드와 산업 모드인데요. 기생충 모드는 저 역시 플레이한 영상이 좀 있기도 하고 많이 유명해진 모드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산업 모드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보죠. 요즘엔 여러 기계 모드들이 많이 생겼고 편의상 산업 모드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산업 모드는 원래 이 모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꽤나 클래식한 녀석이라는 뜻이죠. 나름 신흥강자인 기생충 모드와 붙여보기에 나쁘지 않을 듯해 선정했습니다. 이제 굴이랑 벽도 좀 켜주고 골도끼 하나 더 만들어 놓읍시다. 미래 나를 위한 안배로. 설명하다 보니 어느덧 하루가 지났는데 침공은 6일부터 5일마다 옵니다. 1일차 밤에 시간 절약을 위해 채광을 온 거였는데 어차피 광물도 필요하니 3일차 오전까진 채광을 진행했습니다. 뭐요? 아, 그나저나 고무나무가 진짜 안 보이네. 3일차 낮은 고무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큰일났다. 고무는 산업모드 발전에서 핵심적인 재료인데요. 고무나무에서 추출하는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쪽 숲엔 없을 것 같고. 고무나무는 저렇게 긴 꼭지와 가문비나무처럼 짙은 원목이 특징인데요. 원목에 랜덤하게 고무를 추출할 수 있는 옹이구멍 같은 게 확률적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됐으니까 추출부터 해주고요. 그 정보는 F3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덧 3일차 밤입니다. 하드코어다 보니 밤은 위험한 것 같아 원래는 주민마을에서 버티려고 했는데 중간에다가 집을 지읍시다. 지금 밤 시간을 허비하기 아까워 작업하러 나왔습니다. 위험한데? 다만 생각보다 몬스터가 많았던 게 변수였죠.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 왠지 엔더맨 이거 감염될 것 같아. 하드코어다 보니 죽으면 다시 해야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위기가 닥쳐왔죠. 죽을 뻔했어 방금. 다들 밤길 조심하시길. 아침까지 그냥 존버탑시다. 이게 뭐란? 방금 진짜 죽을 뻔했어. 그리고 4일차 아침. 우선 주변 몬스터들 정리해주고 침공 방어를 위한 기지를 좀 지었습니다. 그렇게 4일차는 끝.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선 출입용 구멍을 파줬고요. 고무나무는 바깥에 심었습니다. 발전기와 분쇄기를 만들어서 광석을 가공하고 추출기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분쇄기는 광물 2배 재련, 추출기는 고무 추출 등에 쓰입니다. 5일차 밤은 그렇게 발전을 계속 진행해줬고 그러다가 첫 침공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초반에는 블럭을 부수는 기생충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상태로도 방어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나중엔 총이나 터렛이 있어야 할 겁니다. 다 꺼졌죠? 불길하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설치해둔 횃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이럴 줄 몰랐지. 기분 이상해. 침공은 자정에 맞춰서 오니 그 전까진 횃불들에 가림막을 씌워줬습니다. 그러다 침공 직전. 와라! 첫 침공은 버틸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기적인 딜 교환만 하면 상대할 수 있을 정도였죠. 비록 그게 오후까지 이어지긴 했었지만 오후부턴 선의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총기 제작대에 초록색 염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막은 정말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사막을 찾느라 3일이나 소비해버렸고 이는 후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두 번째 침공일이 다가와서 아예 침공을 밖에서 버텼죠. 시작됐구만. 확실히 첫 침공 때와는 달리 조금 더 강한 감염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수도 더 많아서 아침 10시까지 갇혀 있었네요. 좀 잠잠해졌나 싶어서 나가보려는데 씨. 변수다. 뭐야?
정말 죽을 뻔했죠. 아, 이게 데미지가 왜 저렇게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럽터의 33.3%는 변종으로서 생성되는데, 변종 중에 적색은 독과 비슷한 출혈 디버프를 주고 녹색은 추가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를 걸어요. 아까 봤던 녀석은 녹색이었죠. 아무튼 상처뿐인 여행을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는데 너니? 사막이다! 현실 시간 기준 1시간 만에 찾아냈었어요. 드디어. 선인장이랑 옆에 있던 피라미드까지 털어주고 기지로 복귀해줍니다. 딱 맞춰서 도착했네요. 와, 이거 얼마만이야. 이제 잘했었니? 우선 꺼진 횃불들부터 다시 켜주고 좋아요. 이제 발전을 좀 시작해봅시다. 간략하게 창고 정리를 한 후에 모던 웹툰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걸로 총과 총알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혼자 자원 수집이랑 발전을 다 하고 있다 보니 중요한 건 성능보다 총알 가성비인데요. 하마스로 갑시다.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하마스 총을 만들고요. 아까 무슨 참 부적 같은 거 있었는데? 피라미드에서 나온 부착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스코프에 들어가네? 뭐야 이거? 씨, 뭐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 열쇠고리 같은 걸 상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아이 장난하나? 이후에는 발전기를 풍력 터빈으로 바꿨습니다. 효율이나 지속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죠. 풍력이다 보니까 날씨랑 높이에 영향을 좀 받는데 이게 나중에 변수가 될 거라고는 몰랐죠. 이후엔 침공 대비 목적으로 기지를 약간 개량해줬고요. 그동안 철이 아까워서 만들지 않았던 철조망도 만들어서 좀 배치해뒀습니다. 한편 나무 로토는 뭐 싸니까. 감염도가 증가했습니다. 감염도가 올랐네. 언젠가 오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감염도는 1페이지부터 오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인 거죠. 풍력 발전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잉여 전력을 저장할 배터리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침공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채광도 진행해줬고요. 그리고 침공 대비 총알 보급 중 횃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해. 아, 불기락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침공 전 기생충 포를 떠줄 칼을 하나 만들어주고 침공 시작. 아직까진 블럭으로 기생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넣어놨어? 약간의 변수도 있긴 했지만 뭐 견딜만 했죠. 그리고 감염도 증가를 막기 위해 잔당 소탕, 화로 벙커도 만들어보고 다이아몬드 드릴도 만들고 중간중간 감염도도 확인해가면서 자원도 모았습니다. 그러다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19일째 오후 이거 충전. 내 드릴! 아, 이 폭풍우 쳐서 그런가 보다. 당시 기계들은 저압이라 낮은 전압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32를 넘었을 거야. 32.8. 야, 0.8은 좀 봐줘라! 내 드릴!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뭐 방금 뛰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용암 끓는 소리. 또 감염도가 올랐습니다. 뭐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이 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감염된 몬스터가 자연수포된다는 겁니다. 거기엔 이런 녀석들도 포함이죠. 뭐 괜찮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21일차 새벽엔 용암을 담았습니다. 슬슬 기지 외벽 정도는 부술 감염체들이 나올 거라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려고 했죠. 기지 주변에 둘러도 대기가 되겠다면은 어째선지 녀석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얘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갔을 리가 없는데. 어쨌든 한동안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서 기지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러턴 여기까지 절대 못 들 것 같고 21일차엔 벙커에 용암을 덮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한 기생충은 용암을 피하기도 하고 더 강한 기생충이 나오면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적응한다. 이후엔 네더에 방문했습니다. 제트팩 및 발전을 위해 발광석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침공도 하늘에서 버틸 수 있을지도 이 정도면.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정찰이 안전해졌고 급할 때 하늘로 도망칠 수도 있게 됐죠. 다만 흥진비례라 하였을까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 2페이지가 됐을 땐 20일 차였는데 지금은 23일 차입니다. 여기 지하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 지상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터렛. 제 발전이 생각보다 많이 뒤쳐져서 조금 더 안전한 위치로 기지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터렛도 만들어야 했는데 역시 대부분의 발전은 자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원에 허덕일 줄은. 그러고 보니까 얘네 슬슬 땅 파고 올 때가 됐는데? 뭐 거의 이 정도면 복선의 마술사가 아닌가 싶네요. 땅 파고 밑에서 올 수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어디야? 방금 들린 종소리 같은 건 베콘이 소환되는 소리입니다. 베콘은 넥서스 타입 기생충으로 다른 기생충을 소환하는데요. 물론 그것 자체로도 치명적인 녀석이지만 이 녀석은 성장을 합니다. 그것도 감염도에 따라 4단계까지요. 저 녀석 때문에 기지를 잃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날은 침공이 오는 날이라 기지 주변에 용암을 부려뒀습니다. 어느 쪽에서 올까? 저쪽이구나. 모아둔 철을 털어 탄약을 만들어둔 덕에 이번 침공도 어찌어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있던 철 대다수를 많이 소모를 했어. 철을 어떻게 다시 수급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채굴기랑 스캐너를 만들어서 스캔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와, 저기 뭐 맞네? 지역 감염은 베콘의 또 다른 특성인데요. 감염된 블럭은 여러 몬스터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더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지상에 나타나면 조기 진압이라도 가능한데 저도 모르게 땅 속에서 자라고 있다면 훗날 지옥이 되겠죠. 28일엔 채굴기를 만들어 가동했습니다. 사실 이 채굴기를 일찍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땅 속에 구멍을 많이 만드는 바람에 기생충 생성을 우려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29일차 오후 감염도가 4단계로 증가합니다. 나무를 좀 팹시다. 이제 밑에서 뭐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나무를 중간쯤부터 패버립시다. 쌓아둔 나무도 다 떨어져 가서 오랜만에 나무를 패러 나왔습니다. 오! 4단계부터는 원시 기생충이 자연 스폰됩니다. 이번엔 그 중에서 토준이라는 녀석한테 맞은 듯한데 앞으로는 더 성가신 녀석들이 저를 노릴 겁니다. 터렛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건 가성비입니다. 터렛에 총알을 채우느라 제 탄약이 모자라선 안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 죄악도를 쓰는 간단한 터렛을 만들고 이날 밤에 올 침공을 대비하던 중 다음 침공을 막을 수 있을까? 침공도 침공인데 이 페이지 올라간 속도가 말이 안 돼. 당시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진진 정확히 몰랐으나 이 감염 속도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발전에 이 힘쏟고 있을 때가 아니었네. 뒤늦게라도 적극적 토벌에 나서보려고 했지만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왜? 아니 왜 페이지가 이렇게 오르는 건데? 날이 밝자마자 하늘 벙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감염도 증가 때문에 밑에서 뭐가 올라올지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하늘 좀 더 고도 높은 데다가 짓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 이거 너무 낮은데? 지상의 기계들은 해체해서 상자에 담아주고 짐들을 위로 옮기고 있던 그날 밤 뭐야? 왜 나? 왜? 기어코 녀석들이 기지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안돼 이거. 상자라도 챙겨서 도망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와! 저 트윈테일 녀석이 진화하면서 블럭을 부수고 상자까지 하나 날아갔습니다. 다 깨졌다.
이때 느꼈습니다. 이 생존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따라오는 녀석을 기지에서 떼어놓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러 다시 기지에 왔습니다. 디스패처가 밑에 있다는 거 이거 땅속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지하는 이미 기생충에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황상 이미 지하가 오염된 걸 직감한 저는 가진 철을 모두 탄약에 투자하고 다가올 침공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침공에서 느꼈습니다. 제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렸단 걸요. 용암을 두르는 건 분명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론 이미 강력해진 기생충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날 밤은 사실 침공으로 생긴 기생충보다 감염도 증가로 인한 기생충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침공이 끝나자마자 2주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청크는 아직 감염이 확산되기 전일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말할 뻔했다. 챙길 건 이게 단가? 이제 순수계층 기생충마저 등장하네요. 안돼 이제 제트팩 에너지 별로 없어. 올라가야 돼. 기지가 파손된 이후 제트팩을 충전하지 못해서 곧 있으면 방전될 예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선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뭐 바다가 안전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인근 섬에서 나무를 보급하고 추격자를 처리한 다음 깊숙한 바다의 지하 속으로 이동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네요. 엑스레이가 없으면 뭐 주변에 뭐가 얼마나 어디에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어. 스탠트 뭐라고? 저는 당시 향기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게 무슨 소리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란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이후 수동발전기를 간이로 제작하고 생산된 전력으로 제트팩을 충전한 후 아이템들을 챙겨 다시 정찰에 나섰습니다. 보자마자 엔더맨이 반겨주네. 내가 한 방 맞아서 죽진 않으니까 일단 이거 타고 이동. 왜 이렇게 많아? 단순히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월드 어느 곳에도 이제 안전한 곳은 없겠죠. 그래서 34일차 저는 기지 탈환을 시도합니다. 지금 도망쳐서 며칠 더 연명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잡았다. 이거 시야 나왔네? 날개가 날구나. 씨. 와!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하드코어 생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심해서 플레이하느라 테크 발전 속도가 느렸던 게 주요 페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